이상함을 감지하고 급하게 오토파일럿을 확인하는 선장님. 큰오빠는 급하게 키를 잡아봅니다. 근데 오토파일럿이 고장이면 24시간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 거죠? 반대로 지금 몇 도야? 오토파일럿이 몇 도야? 60m. 바람이 바뀌었네. 속도 바뀌었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우선 도체 방향부터 바꾸기로 한 선장님. 급한 불부터 끄자고요. 예? 끄어요? 강풍에 붕대도 휘청거립니다. 오! 조심하세요, 작은 오빠. 바람이 세니 줄을 당기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근데 줄이 잘 안 당겨지는데요? 어디가 꼬였나봐요. 붐이 심하게 휘청거리지 말라고 달아놓은 프리벤트 줄이 엉켜 꼬였나 봅니다. 프리벤트 줄을 풀으러 앞으로 나가는 선장님. 서툴지만 고군분투하는 작은 오빠. 이런 거친 바다가 처음인 작은 오빠는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삼촌은 밖으로는 안 나오시는 건가요? 반대로 선장님은 침착하게 휘청거리는 붐을 꽉 고정시키고 다시 키를 잡습니다. 겨울 바닷물 참 차갑네요. 정말 얼어 뒤지게 찹니다. 선장님, 이번 항해 준비 잘 하셨다면서요? 준비가 잘 돼서 이만큼인 거죠? 그냥 날씨 탓인 거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급해진 선장님은 작은 오빠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봅니다. 210도만 안 넘어가면 돼. 24시간 키를 잡으려면 서툰 일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너무 많이 넘어가면 그거 다시 타워야지. 작은 오빠 꽤 겁먹은 모습인데요. 어제의 허세는 어디로 가신 거죠? 정신없이 있다 보니 밥 먹는 것도 잊었네요.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고장나서 밥 먹을 때도 키는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운전하는 법을 호되게 배웠나봐요. 작은 오빠 멀미에 다시 쓰러져 버리고만 해요. 급한 불도 껐겠다 오토파일럿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내로 들어온 선장님. 여기 열어야 됩니다. 오른쪽 방 벽 안에는 오토파일럿의 본체, 컴퓨터가 있습니다. 선장님. 네, 감사합니다. 접촉 불량인지 확인해보는 선장님. 전기는 잘 들어오는데요? 여기 문제는 아닌가봐요. 다시 실린더 부분을 확인해보는데 한쪽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이게 보니가 문제니까 저거 있고 저거 있고 전기만 안 들어가네. 유압 모터를 확인하기 위해 기름 탱크가 있는 왼쪽 방으로 들어가는 선장님. 여기 물이 새네. 와, 근데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있네요. 고인물도 다 퍼내고 유압 실린더 확인도 마친 선장님.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잘 돼야 되는데. 오토파일럿이 고쳐졌을까 나름 기대를 해봤지만 오토파일럿 고치기는 실패입니다. 쉬운 거장 같은데. 그러면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급하게 군대생 작은 삼촌이 봐보지만 역시나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제 방엔 깨지는 치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큰 삼촌은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셨어요. 정신없네. 속속 부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넘어지시면서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물프기. 와, 저는 뭐 때문에 이 배를 탄 걸까요? 아무리 회사에서 보낸 거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춥지, 배고프지, 물 들어오지, 못 씻어서 머리도 간지럽지. 와, 현타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제주도에서 목욕하고 하루도 못 씻었더니 머리가 간지러워 죽을 것 같아요. 너 지독하다. 몇 시간 동안 있었지 밖에? 아침부터 계속 해 떨어지니까 들어가네. 하루 종일 갑판에서 멀미와 사투를 벌인 작은 오빠도 오늘은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쵸, 밖에서 자기엔 너무 추운 날씨예요. 현주 씨, 네. 뭐 이렇게 나도 불러줘 같이. 잘 못하는데요. 어? 잘 못하는데. 그리고 물푸기를 끝낸 큰오빠와 큰삼촌도 잠을 청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굿나잇. 여러분은 지금 어젯밤 물과 사투를 벌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사투 뻗어버린 큰오빠가 보이는데요. 뭐 조금씩은 뭐 뒤집었을 때. 밤새 방안 해치에서 떨어진 물을 뒤집어 쓴 곽 PD는 대표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굿모닝을 외치지 못하겠네요. 날씨도 흐리고 비도 내리네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항해 중에 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날씨 대비를 하나도 안 한 저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갈래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이곳은 제가 항해 후 물리치료를 받는 곳인데요. 저는 항해 6일 동안 엉덩방아를 2번이나 찍고 물 때문에 미끄러져 정강이가 까지고 벽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꼬리뼈 통증 좀 어떤지 한번 보고.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가 현재 저의 꼬리뼈의 상태입니다. 으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일본 오키나와로 피항을 결정한 선장님. 긴급 입항을 결정하자 일본에서 안전 확인을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와, 차원이 다른 클래스네요. 이거 비상조반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안에 부정기능이 나면 받아주세요. 땡큐. 일단 배터리가 딱 떨어졌어요. 소데스. 이쪽에서 이제 그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전화 올 겁니다. 직관다고 그렇게 안 해. 입항 허가를 받는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물푸기. 서로서로 물건 풀고 있어. 배가 침몰할까봐. 정말 개미지옥이 따로 없네요. 1시간마다 저렇게 많은 물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와,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선장님. 그때 왔어. 다시 나가래. 진급 입국 절차는 똑같이 한다고. 네네, 입국 절차고 나발이고 제발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배가 돌았습니다. 배가 돌았다는데요? 모두 구명조끼도 착용을 하고 선장님은 계속 입항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과 통화를 합니다. 한국도 저 멀리 요나바루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개기 시작하네요. 이거 긍정신호인가요? 저 멀리 나하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네요. 저희는 지금부터 4시간 후에 나항에 임시 도착합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1시간이나 더 걸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육지를 밟을 수 있잖아요. 드디어 도착한 나하항. 이번에도 잘못 온 건 아닌가 엄청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쫓겨나거나 다른 데로 가야 될까봐. 들어오다 보니까는 옆으로 엄청 멋있는 집 하나가 보였는데요. 저기가 어물성이라고 나항 입구에 되게 중요한 요새래요. 혹시나 나하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로프 던져줄 준비해. 아니 돌려서 이렇게. 저 멀리 일본 관계자들이 보이네요. 반가워요. 곤방와. 너무너무 반가워요. 드디어 살았다.